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탄핵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 탄핵을 했던 그 이유 자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어떤 검사가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든지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작년 9월 달에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때 근거로 삼았던 사건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진작에 끝나도 다 끝났던 사건, 10년 전에 일을 끌고 와가지고 작년 9월 달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10년 전에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있었으면 10년 전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든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키는 거냐?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의도를 민주당은 대놓고 보여줍니다. 근데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비극이긴 한데 10년 전에 이를 끌고 와가지고 작년 9월 달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나시죠? 압도적으로 당연히 이제 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반란표가 막 수십 표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막 당황했던 날. 이재명 본인 스스로 인생에서 가장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빌고 빌었던 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무슨 뭐 단식을 뭐 20일 넘게 하는 초인적인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의원들한테 뭐 연락까지 돌리면서 제발 좀 이거 뭐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라고 진짜 구질구질하게 놀았던 그날. 바로 그날 민주당에서 뭘 했던 거예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10년 전 일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제정신인 나라겠습니까? 에? 이게 지금 야당으로서 할 짓거리입니까? MBC가 됐거나 무슨 뭐 공영방송이 됐거나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이게 진짜 민주당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지적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그래가지고 30일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합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헌재 아니겠습니까? 헌재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각이 되긴 기각이 됐는데 5대 4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말 같지도 않은 이유와 말 같지도 않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가 탄핵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지금 되는 게 뭐냐? 유성 씨 여러분 아시죠?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유성 씨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야 유성 그 간첩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뭐 국정원에서 결국에 이제 뭐 그 기록 자체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는 맞기는 맞으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은 뭐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이 10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막 수십 표가 그렇게 반란표가 쏟아져 나왔던 그날 10년 전 일을 가지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간첩 혐의로 그때 당시 이제 그 유성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간첩 혐의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권법, 북한이탈 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유성 씨에 대해 가지고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태극기 같은 걸 지어주고 지금 막 펄럭펄럭거릴 만한 그런 지금 위인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명백하게 대법원에서도 분명히 죄가 인정이 됐던 사람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면서 무죄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을 당시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던 검사가 이제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인데 안동안 검사가 이제 대북송금 관련된 혐의로 추가적으로 유성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주장하는 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다른 것들을 엮어가지고 대북선거 관련된 혐의를 엮어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 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판부가 바라봤냐? 1심에서 같은 경우는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 그 기소 자체가 불법하다,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공소 자체를 기각시켰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찰 측의 공소 자체를 기각시키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보복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고 그 결과 이제 공소 기각이 대법원에서 됐었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민주당 쪽에서 이 지금 안 검사가 검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결국에 국회를 통과했었다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다. 이재명이가 생쇼를 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굽신굽신거리면서 구질구질하게 놀고 있다가 결국에 반란표가 수십 표가 튀어나왔었던 체포동의안 부결됐던 그날 요거를 갖다 통과시킨 겁니다. 사실상 이걸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무슨 뭐 안동안 부장검사가 지금 뭐 탄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동안 지금 검사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헌재에서 이영진, 김영도, 정영식 3명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외국 환거래법 위반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 그거를 보복성 기소라고 볼 수가 없다. 왜 보복성이라고 볼 수가 없냐?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돼서 종정처분을 번복해서 기소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외국 환거래법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이거를 불송치하기로 했었는데 왜 다시 기소를 한 거야? 이것이야말로 보복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들의 망상인 것이고 헌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땐 뭐라는 겁니까? 아니다. 과거에 불송치가 됐던 거 그거는 불송치가 됐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새로운 정황들과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보복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헌재가 명백하게 이번에 3명의 재판관이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안동안 검사는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유 씨의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 씨를 기소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한 것이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복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신중을 다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혐의들이 발견돼서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갖다가 없애고 다시 기소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라고 평가됐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공소 제기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이제 보복성이라고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헌재가 보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공소 제기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평가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피청구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소 제기가 무효화가 됐다라 그래서 안동안 지금 검사가 위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법리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당시에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인 겁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그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안동안 지금 부장검사에 대한 그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전섭 지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지금 이렇게 통과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정섭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 그거를 가지고 사실상 어거지로 김의겸이 같은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재벌합치고 그런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억지로 그거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헌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걸어준 것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거를 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리적인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공소 자체를 무효화시켰다. 대법원에서 안동안 부장검사가 있었던 그 공소 자체를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무효화시켰다라고 한들 그렇다라고 한들 안동안 부장검사가 위법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보수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헌재입니다. 하물며 손중성 검사가 됐거나 이정섭 지금 뭐 차장검사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짜증이 나고 진짜 분노가 나는 포인트는 뭐예요? 민주당도 근거를 안다라는 겁니다.
기각이 될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유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아주 예리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재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의 이런 광기를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는 걸어줬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대 4였습니다. 5대 4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가지고 한 명만 딴 마음을 먹어도 진짜 탄핵이 될 뻔했어요. 안동안 부정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헌재에서 그것이 진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이종섭 지금 뭐 차장검사가 됐거나 손주정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인용이 다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게 막아지기는 막아졌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헌재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법부 뭐 다 지금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